여러분들은 청춘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정열, 도전, 좌절, 그리고 희망.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청춘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오픈한 지 8개월 만에 순천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곳. 과연 이곳에선 청춘들의 어떤 꿈들이 연결하고 있을지 그 파이팅 넘치는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2017년 2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사업장 청춘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청년들의 꿈도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 후 8개월 사장님이 된 우리 청년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청춘 창고의 품에서 청춘 창고와 함께 내일의 꿈을 디자인해가는 순천의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오전 10시 청춘창고 사장님들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나이로는 가장 연장자지만 들어온 순서로 보자면 청춘창고 막내라는 은정 씨. 2개월 전 청춘창고의 가족이 된 차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차를 섞는다는 의미의 티 블렌딩. 서울에서 티 블렌더로 활동하다 육아를 위해 고향인 순천으로 오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청춘창고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혼합을 해서 세 가지로 하나의 차를 또 만드는 건가요? 세 가지로 하나의 차를 만드는데 이 세 가지의 차의 성질이라든지 각각 어울리는 맛의 특징을 이제 저는 직업적으로 이제 알다 보니까 즉석에서 바로 컨설팅 해드리는 거고요. 제 직업은 각각 차의 성질이나 특징들을 알아서 어울리는 차끼리 섞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 다양하게 각각 그 공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재료들을 써서 맞춤 차를 만들어드리는 직업이에요, 제가. 네네. 카페인이 없으니까 많이 먹어도 부담스럽지. 커피에 익숙한 이들에게 티 블렌딩은 아직은 생소한 문화. 지난 2개월간 알리는 작업에 열중했고 그 매력을 알아가는 이들이 늘면서 은정 씨의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국가정원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차라든지 나간흡성에 가면 나간흡성의 그런 느낌의 차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청춘창고뿐만 아니라 순천시 곳곳에서도 제가 만든 차가 이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순천 시민들이 이제 마시고 또 사서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청춘창고 원년 멤버인 장호 씨. 난생 처음 사장님 소리 들어가며 지낸 지난 8개월은 가장 열정적이면서도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비고비마다 힘이 된 건 자신의 요리를 좋아해주는 손님들.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얻은 거죠. 네. 8개월이나 됐어요. 네, 2월 달에. 네, 8개월 동안 좀 어떠셨어요? 8개월 달 처음에는 이제 물론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좀 적응해서 안정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계획은 지금 이뤄가고 있는데 이제 2호점으로 이제 밖에 준비 중이고요. 네, 이미 오픈한 상태고 이제 추가로 계속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 청년 창업 1호점 청춘창고. 지난 8개월 청년들의 삶엔 햇볕이 든 날도 있고 바람이 분 날도 있었을 겁니다. 예측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함께 해준 곳이 바로 청춘창고였습니다. 청년들이 뭐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으며 그러니까 가게 운영도 심지어 처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미숙한 부분들 그거를 이제 경험해봄으로써 이제 그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순천시에서 진행했던 이제 사업 중에 이게 하나인데 이제 보통 청년몰 실패 사례를 보면은 그냥 시장 골목에다가 빈 점포에다가 그냥 가게 이렇게 띄엄띄엄 넣어줘요. 그럼 망하거든요. 근데 여기의 장점은 한 공간에 다 같이 있다는 거. 다 같이 있고 조금이라도 뭐 힘들면 뭐 조언 구할 사람들도 바로 옆에 바로 뭐 1m 안에 바로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
순천을 찾는 네일러들이나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 덕분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청춘창고. 그 명성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하는 지자체나 단체들이 생겨났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들의 눈에 비친 순천 청춘창고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공간이 단순히 이제 쉼터 공간이 아니라 뭐 창업 공간도 있고 이렇게 먹거리도 있고 쉴거리도 있고 또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는 거 보니까 복합 공간으로서 뭔가 이렇게 좀 랜드마크가 앞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좀 느껴졌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공간들을 조성할 때 이런 것들 좀 기초 삼아서 좀 나가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건 청년들이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겠죠. 자신의 버거로 전국의 체인점을 만들고 싶다는 용암 씨. 얼마 전 한 대학교 앞에 2호점을 오픈하면서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다 보니 두 가게를 오픈하느라 동분서주 더욱 바빠졌다는데요. 하지만 버거집 사장님으로서 용암 씨의 고민은 여전히 진행이요. 매일 꾸준하게 늘 풍족한 만큼 매출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이제 저희가 성수기랑 비수기라는 어떤 그런 계절별 특이성이 있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늘 만족한 부분까지는 늘 그렇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태 오면서 뭐 평균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 청춘창고에 어떠한 가능성을 또 엿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여기 청년들의 창업의 인큐베이팅 공간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청춘창고는 앞으로도 저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또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청년의 창업에 꿈을 꿀 수 있는 또 거기에서 또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발돋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더딘 걸음이지만 여전히 터덕거리는 순간이 많지만 실수를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만들 수 있기에 그들의 이름은 청춘.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비상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2016년 9월의) 경주 지진, 그리고 지난 11월의 포항 지진은 우리에게도 재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일깨워 주었습니다. 잠잘락하니까 뭐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한 상태니까. 뭐 생존 배낭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측할 수 없어서 더 불안한 지진. 지진에 대비해 우리가 평상시 할 수 있는 준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지진. 대체 지진은 정말 대비할 수 있는 걸까요? 저희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생존 전문가 우승엽 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진, 정말로 대비할 수 있는 건가요? 지진은 징조도 예고도 없는데요. 하지만 대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갑작스러운 지진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평소 가족과 함께 지진 시의 대처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집안 어디가 안전한지, 밖에 있는 가족들은 어디서 만날지, 가까운 대피소는 어디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존 배낭을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재난 시에 라이프라인이 파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것들이죠. 심지어 도로도 막혀서 교통도 끊어지는데요. 이때 정부나 소방관이 구조가 바로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초기 3일 정도는 개인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생존 배낭이 있으면 큰 힘이 되는 거죠. 재난 골든타임 72시간을 버티게 해줄 이 생존 배낭. 요즘은 모든 품목이 들어가 있는 고가의 배낭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관련된 물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존 배낭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굳이
굳이 고가 배낭이라고 생존 능력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남는 배낭에다가 집주위 대형마트나 천원샵에서 저렴한 것들로 골라도 충분합니다. 생존 배낭의 물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비상식량, 체온보조용품, 그리고 생존용품. 생수 몇 병과 초코바 등의 식량을 챙기고 보온을 위해 담요와 우비, 핫팩 등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레쉬나 라이터, 구급상자 등의 생존용품을 챙겨주세요. 이렇게 생존 배낭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걱정은 했는데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담다 보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직접 배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될까요? 이거 너무 가벼운 것 같은데? 3박 4일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닌데 커다란 캐리어가 등장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담게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필요한 물건들이 많아지니 가방 2개가 금세 부족해지는데요. 이게 아닌가? 아니 그런데 이 생존 배낭은 두둑해야지 든든하고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생존 배낭을 처음 사게 되면은 이제 급하면 이것저것 막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배낭이 무거워지고 커지게 되는데 이게 안 좋습니다. 무거우면은 금방 지치게 되고 또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죠. 자기 체중의 10에서 20% 이내로 이제 싸시고요. 또 주의할 게 각자 가죽 구성원 수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책이나 장난감, 분유 이런 것들을 넣어두시면 좋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여성용품 이런 것들 넣어두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한 생존 배낭은 평상시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생존 배낭의 보관 위치도 중요한데요. 바로 들고 갈 수 있도록 신발장이나 현관 혹은 거실 한쪽 잘 보이는 곳에 이제 비치를 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 외에도 일터, 직장이라 할 수도 있죠. 책상 아래나 또 자기 차 트렁크 안에도 한 개씩 더 준비해서 넣어두면 언제 어디서 지진이 와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존 배낭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평상시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낭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전 같은 대피 훈련을 해보면은 더 좋을 것 같다. 혹시 이런 곳 어디 없나요? 지진 대피 훈련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유치원, 학교 등에서 정기적인 대피 훈련을 실시한 결과 포항 지진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죠. 각종 재난이나 또 지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산 119 우리 안전체험관 어떤 곳인가요? 부산 119 안전체험관은 7개 코스 23개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민들이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곳 체험관에 오셔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그런 가상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작년에 경주에 지진도 있었고요. 특히 올해는 또 포항에서 지진이 있어 저희가 찾아왔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발길을 많이 한다고도 들었어요. 어떤가요? 경주, 포항에 계신 분들도 한 200여 명 아마 찾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부산 또는 우리 경남 일원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우리 체험관을 찾아주셔서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지진 체험의 시간, 체험에 앞서 안전수칙과 대피 요령을 숙지합니다. 작년 경주 그리고 올해 포항에서 5.8 그리고 5.4의 지진은 제가 온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 지진 체험관에서는요 무려 진도 7의 체험까지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또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얼마만큼 또 열심히 이곳에서 또 배웠는지 대처를 잘 할 수 있는지 저도 한번 아이들과 함께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네! 잘 대처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체험하러 갑시다. 가자. 아이들은 배운 대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진 체험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약간 죽을 것 같고 막 손이 다칠 것 같았어요. 막 저 의자에 다리다 보니까 그냥 손이 막 다칠 것 같고 손을 막 안 들면 얼굴이 막 다칠 것 같고. 실제처럼 하는 게 되게 신기했고 학교에서 대피 훈련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실제 같아서 지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서 되게 좋은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진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해일에 대한 안전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재난에 대처하는 힘을 조금 더 키우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생존 배낭 싸기에서부터 안전체험관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요. 예측할 수 없었던 지진도 잘만 대비하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건 어떨까요? 경주와 포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지진.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재난에 대비할수록 우린 더 안전한 사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때이른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매서운 강추위도 이들의 달콤함을 이길 순 없다. 달달하고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피부도 좋아질 것 같고 또 올겨울에 감기도 안 할 것 같고. 대구에서 이런 게 나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추워지는 이맘때 먹어야 더욱 맛있다. 눈으로 먹고 입으로 한 번 더 먹고 겨울철 입맛을 사로잡는 비닐하우스 속 숨은 달콤함의 정체 지금 공개된다. 대구 인근에 위치한 고즈넉한 마을. 이곳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함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어라? 이건 한라봉? 어머니 이거 제가 아는 한라봉 맞아요? 맞지요. 이게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한라봉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20년 넘게 토마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날씨도 갈수록 온난화로 변하고 해서 이제 새로운 품목을 찾다가 보니까 한라봉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라봉을 재배한 지 올해로 3년째. 땀과 열정이 만들어낸 한라봉은 제주 산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지금의 한라봉이 있기까지 그 여정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제주도 기후하고 땅하고 여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 기술 면에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걸 좀 겪고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남다른 철학으로 물리친 한라봉 농사. 부부의 간절함이 땅에 닿았는지 지난해 수확한 한라봉 양만 해도 무려 1톤이 넘는다는데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이곳의 한라봉? 부부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 곰뱅이 똥이에요. 곰뱅이가 텃밥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분비물 또한 유기질이라서 이 작물에 그리 좋답니다. 이렇게 뿌려놓으면 내년 여름 되면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리라 기대하고 이래 하고 있어요. 제주보다 한 달 빠르게 수확하는 이곳의 한라봉. 부부의 달콤한 일상처럼 이제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설레게 하고 있다. 수확하는 기분보다도 한라봉 나무 초록색과 이 황금빛 나는 이 색깔을 볼 때 하나의 수채화 같은 거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제 매력을 느꼈습니다. 달콤한 유혹은 끝나지 않았다. 한라봉 보고 놀란 가슴, 이번엔 이것 보고 더 놀란다. 왜 저렇게 많이 커노? 네 얼굴만큼 크겠다. 진짜. 뭐든지 눈으로 직접 봐야 오해도 없는 법.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순간이다. 제주도 왔는 것처럼 참 신기한 이런 게 우리 처음 보거든요. 이게 바로 한라봉과 오렌지를 접목한 레드향입니다. 한라봉의 장점과 오렌지의 장점을 모아 만든 레드향. 감귤류 중에서도 가장 붉은색을 띈다 하여 이름 붙여졌는데 귤도 그냥 귤이 아니다. 일반 귤에 비해 그 크기도 7배 이상. 이거야말로 슈퍼 그레이. 처음에는 여기서 과연 귤이 될까를 의심을 하면서 우리 애들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이래가 그에 당장 우리가 그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수확하게 됐거든요. 근데 의외로 당도도 높고 맛도 좋아서 다른 여러 농가들이 합심해서 같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첫 수확에 들어간 레드향. 열매가 많이 열릴 때는 나무 한 그루당 100여 개가 열린다고 하니 보물 창고가 따로 없다. 3월이나 4월경에 그 탱자나무 줄기에다가 접목을 붙입니다. 접목을 하고 나서도 물 관리를 잘해야 나무가 성장을 잘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아는 사람들만 사서 먹는다는 이곳의 레드향. 발 없는 말이 전리 간다는 말이 있듯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밀려드는 단골 손님들의 주문 전화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토질이 비옥하고 밤낮 기온 차이가 많아서 과도 야물고 맛과 향도 풍미도 더합니다. 껍질만 깠을 뿐인데도 비닐하우스 전체가 상큼한 향으로 가득. 역시 맛있는 건 함께 먹어야 맛도 즐거움도 2배다. 과일 중 망감류에만 들어있는 비타민 P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따라서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으로 좋고 또한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더 말해 무엇하리? 5년 동안 레드향 농사에 투자한 땀과 열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진짜 맛있어요. 내가 임신했는 것 같으면 이 새콤달콤한 거 진짜 많이 땡길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제주도까지 안 가고 대구 인근에 이런 제품을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레드향 드시고 올겨울 건강하게 나세요. 건강한 달콤함이 있는 그곳. 과즙미 톡톡 터뜨리는 비주얼로 사람들의 침샘을 자극하는 비타민의 여왕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 딸기 드시겠다. 서량 딸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딸기로서 조기 수확이 가능하며 그리고 추위에 강합니다. 딸기 맛이 달고 아주 좋아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우리의 소울푸드 딸기. 고사리 손으로 그린 딸기의 싱그러움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하다. 제일 좋아하는 거리를 그리고 있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직접 맛도 보고 따봐야 딸기 맛을 알 터. 난생 처음 따보는 딸기에 신이는 아이들. 어째 따는 것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다. 달달하고 맛있어요. 엄마 아빠랑 고모랑 동생들이랑 나눠 먹고 사이좋게 놀 거고 그럴 거예요. 수줍은 새색시 마냥 곱게 물든 딸기. 이달부터 내년 이른 봄까지 재배된다는데 대체 어디에 좋은 걸까?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레몬의 2배, 사과의 18배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피를 맑게 해주고요. 딸기의 일리직산은 암세포 억제에 도움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유의 단맛과 상큼함 그리고 부드러움까지 세 박자를 고루 갖춘 딸기. 특히 우유와 궁합이 잘 맞다고 하니 시청자 여러분 꼭 기억해두세요. 달콤한 딸기가 좋아요. 추워지는 이맘때 먹어야 맛있다. 맛도 좋아 건강에도 딱 좋아. 먹는 재미에다 보는 재미까지. 올겨울은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달콤한 삼총사로 건강의 온도를 높여보는 건 어떨까? 아 뭐야 벌써 밥 먹을 시간 됐네. 아 진짜 중국집이나 전화해야겠다. 여보세요, 그 중국집이죠? 짜장면이나 짬뽕 1시간 걸린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 무슨 주문이 이렇게 밀렸어. 그러면 치킨이나 시켜 먹어야겠다. 예, 치킨집이죠? 예, 그 치킨 하나는 피자 2시간 걸린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 뭐 시켜 먹는 것도 힘드네. 아 그럼 뭐 먹지? 아 이거 매일 인스턴트만 먹으니까 몸이 아니야. 오늘은 인스턴트 말고 건강한 거 좀 먹어보자. 건강한 거. 오, 여기 좋겠는데? 그래, 결정했어. 오늘은 이거다 이거. 어딘지 궁금하시죠? Follow me.
마시면 맛, 건강이면 건강. 거기에 분위기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맛있는 로컬푸드 요리 드시러 함께 가보시죠. 와, 원산지 표시판. 아니 여기 죄다 제주산인데요? 다 국내산. 뭔가 믿고 먹을 수 있겠어요. 오늘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제 들어가 보시죠. 네. 아니 오늘 분위기 왜 이래요? 와, 마지막 고별 방송 이런 거 아니죠? 예? 와, 분위기가 와인도 있고, 야, 약간 그 프랑스 레스토랑에 온 느낌인데요, 약간. 맛도 맛이지만 연인끼리 혹은 가족끼리 외식할 때 분위기도 따지게 되잖아요. 뭔가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딱 좋은 바로 그런 곳. 제주산 로컬푸드 퓨전 레스토랑입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소가 헬마그죠. 아니 잠깐만요, 두 분씩 부부신 거죠? 네. 오늘도 부부 특집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요, 여기 재료들이 다 죄다 국내산이더라고요. 그것도 제주산요. 저희 도다모는 청정 제주산 로컬 푸드를 지향하고 있는 아름답고 착한 가게로 봐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건가요? 여기는 제주 식재료로 건강식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건강 퓨전 레스토랑입니다. 제주 자연이 기른 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건강 요리로 유명한 김근기 셰프와 함께 제주 전 지역을 돌면서 메뉴 개발에서부터 소스 개발까지 두 부부가 일일이 발로 직접 뛰면서 지금의 식당을 일궈냈습니다. 이곳의 주방 항상 분주합니다. 왜냐하면요, 음식에 들어가는 기본 장부터 소스까지 하나하나 직접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소스는 음식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고추장과 간장 소스, 그리고 맛술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보통 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스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소스가 바로 이 간장 소스를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갖은 재료와 정성이 더해져서 만들어진답니다. 자, 그럼 어떤 소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고추장 소스, 유채 소스, 들깨 소스, 토마토 소스까지 지금 여기에 보여지지 않는 소스들까지 모두 합쳐서 약 40여 가지의 소스를 직접 만들고 계셨습니다. 뭐야? 완전 부드러운데 이거? 참기름 되게 고소해요. 뭐예요 이거? 요거는 저희 집에 사계절을 강조할 수 있는 소스예요. 4가지 맛이 그래서 느껴지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 계절에 나는 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 그 색을 띤 그 채소를 가져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엘레강스하면서 모던한 분위기처럼 잘 맞는 것 같네요. 메뉴 먼저. 네. 메뉴판 들 힘도 없어요 지금. 메뉴판도 참 고급스럽고 좋은데 오늘은요, 우리 사장님의 추천 한번 믿겠습니다. 저를 위한 음식 추천 좀 해주시죠. 많이 아파 보이시는데 원기 회복자 저희 무태장어 스테이크 드셔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거 하나 먹어보시죠. 그거 하나로는 모자랄 것 같고요. 네. 보랑몰라 올리오 파스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얘기해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재료, 천지연 무태장어를 소개합니다. 지인이 직접 양식하는 무항생제 무태장어로 순수하게 흙과 물, 산소 미생물만을 먹고 자라 일반 장어보다 육질이 더 찰지고 쫀득하다고 하는데요. 장어 특유의 잡내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싱싱한 무태장어에 특제 소스를 바르고 소금과 후추간을 살짝
메뉴를 연구할 때부터 부부는요 양념 맛이 아닌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그릴에 구워서 껍질은 바삭바삭, 두툼한 장어살은요 야들야들, 거기에 부드러운 메시드 포테이토와 구운 마늘, 단호박, 고구마가 함께 어우러져서 맛을 더하는 그냥 맛있는 무태장어 스테이크입니다. 자, 다음은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고랑몰라 올리오 파스타를 알아볼까요? 먹어봐야 안다는 이 파스타는 제주의 해산물이 올리브 오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주산 문어와 한치 그리고 제주 마늘이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파스타에 들어가는 홍합과 조개들은 제주에서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감히 음식에서 빼버렸다고 합니다. 진정한 제주 바다 맛이 느껴지는 고랑몰라 올리오 파스타 맛있겠죠? è buonissimo. 이모 맛있어요. 둘이 먹다 하나 주고도 몰랑. 고랑몰랑 파스타. 자, 드디어 메인 요리 무태장어 스테이크입니다. 두툼한 장어살을 먹기 좋게 썰어서 특제 소스에 찍어서 한 입에 먹어주면 잠자고 있던 제 세포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잠자고 있던 제 세포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아니, 얘가 담백함을 넘어서요 고소해 진짜. 와, 아니 다른 장어들한테 고소당하겠는데. 미안해요. 싱싱한 제주산 재료들로 조미료 없는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이곳. 덕분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음식이 아주 맛있고요. 그다음에 분위기가 아주 편안해서 가족이랑 같이 자주 오게 돼요. 애기들 먹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조미료를 많이 안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애기가 있다 보니까 애기 생각해서 많이 오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아까 맛간정부터 시작해서 식재료까지 전부 하나하나의 정성들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요리를 하세요? 네, 저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이게 가게 아닌 그냥 저희 집에 오신 손님에게 접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한테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소스랑 이런 걸 만들게 됐어요. 청정 제주의 맑은 햇살과 물, 미혹한 화산 외토에서 생산한 제주 특산물을 주재료로 건강한 퓨전 요리를 만들어가는 최영호, 윤경희 부부. 손님이 아닌 이웃을 초대한다는 마음으로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있는 공간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찬바람 불 때 더욱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꽁꽁 온몸을 녹여줄 따끈한 한 끼가 필요한 지금 이 순간. 펄펄 끓는 냄비 한가득 바다를 품고 있는 보양식 만나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매서운 바깥 공기가 무색할 정도로 푸근한 열기가 가득한 이곳.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사람들의 눈, 코, 입은 오직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니까. 국물 먹으려고. 입이 그냥 쫙쫙 달아붙습니다. 속도 따뜻해지고 뭐 이렇게 좀 덜 추운 느낌이 들어서 먹고 있어요. 겨울철 넘버원 보양식 해물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양식의 시작은 재료에 있었으니 매일매일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들이 아침마다 이곳으로 속속 도착하는데요. 광어도 있고 조개도 있고 엄청 많은데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통영하고 대천서 매일매일 두르고 있어요. 매일매일? 재료가 일단은 신선해야 돼. 그쵸. 아무래도 재료가 신선해야 또 맛있는 음식 나오니까. 근데 너무 좋다. 애들 안녕. 막 춤춰요. 30가지가 넘는 재료들은 주인장의 깐깐한 요구에 따라 당일 공수해온 것을 사용합니다. 이거 뭐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와, 엄청 신선하다. 어떡해. 싱싱한 재료도 구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보양식을 만들어 볼까요? 해산물은 무엇보다 손질이 중요한 법.
조개는 10분 정도 물에 담가 짠물을 빼주고 나머지 해산물도 재료에 맞게 다듬어줍니다. 사장님, 여기 조개도 있고 전복도 있고 뭐 키조개도 있고 많은데 이런 거 살 때는 이 껍질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신선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백합은 맑은 소리가. 진짜 맑다 소리가. 먹먹한 소리가 나는 그런 거예요. 재료들의 맛을 끌어올려줄 다음 단계는 육수 만들기인데요. 7가지의 천연 재료만을 넣고 2시간 동안 푹 끓여줍니다. 깊은 육수 맛엔 이 집만의 특별한 재료들이 빠질 수 없다는데요. 지금 육수 끓이는 거 보니까 온갖 재료가 다 들어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북어를 쓰는데 저희는 황태를 고집을 해요. 그리고 보리새우를 쓰고 그 대신에 멸치는 안 써요. 잘 묻어다 보면 쓴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멸치를 안 쓰는 걸 고집을 해요. 육수의 마지막 비결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직접 만든 재래식 된장인데요. 구수한 된장 맛이 육수에 더해져 최고의 해물탕을 만든답니다. 주방에 무슨 항아리가 있어서 놀랐어요. 지금은 장독대로 가지러 댕기가 춥잖아요. 그래서 주방에다 놓고 쓰는 거예요. 집에는 항아리가 어마어마해. 항아리에다 담아놓고 써요. 양념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마음. 비로소 주인장표 육수가 완성됩니다. 아이, 또 저희 왔다고 이렇게 과일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닌데요. 물엿 같은 거 넣으면은 몸에도 안 좋고 단성분만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과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집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저만의 노하우. 조미료 대신 과일 자체의 단맛을 이용한다니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겠죠. 먹음직스러운 이 빛깔 보이시나요? 이대로 3일간의 숙성을 거쳐야 하는데요. 정말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 여기 아까 과일 간 거랑 마늘이랑 생강이랑 또 고춧가루랑 또 뭐 들어갔죠? 엄청 많이 들어가던데. 이거는 해물찜에 들어가는 양념이에요. 양념을 아낌없이 넣어야 맛이 있죠. 저는 과일이 들어가서 이게 양념장이랑 잘 어우러질까 생각했는데 마치 하나의 양념이었던 것처럼 너무 잘 어울려 있어요. 맛있다. 드디어 출격 준비 마친 바닷속 내노라 하는 명물이 다 모였습니다. 힘 좋은 낙지로 활용 점정을 찍어주는데요. 낙지는 가장 마지막에 넣어줘야 더 쫄깃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맛있겠다. 겨울철 해산물은 각종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은 물론 체력은 업, 스트레스는 저 멀리 물리쳐주는데요. 이만하면 보양식이라고 인정할만 하죠. 날씨가 추워서 감기가 올 것 같았는데 이 칼칼한 국물 먹으니까 감기가 저리 가는 것 같은데요. 해산물이랑 뭐 이 다양한 야채들이랑 섞이니까 진짜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주인장의 손은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향하고는 또 다른 매력의 찜요리를 만날 차례인데요. 매콤달콤 해물찜 대령입니다. 제가 지금 낙지를 가위로 자르고 있는데 그 낙지의 탱탱함이 손끝에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신선하구나. 매콤한 맛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 만점이라는 해물찜. 양념을 듬뿍 머금은 해물과 아삭한 콩나물까지 제 마음도 찜 당했습니다. 아까 다진 양념 만들었잖아요. 그거랑 해물이랑 합쳐지니까 완전 환상. 근데 사장님 이런 해물 요리를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올해로 30년 됐어요. 요즘에는 이제 해물이 어떻게 생겼으면 좋은가 그냥 눈으로 눈 감고도 고를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에 담긴 주인장의 모든 비법은 특별한 게 아닌 노력이었습니다. 요리하는 세월 자연스레 쌓인 그녀의 노하우가 음식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손님들 이제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저희 집에서 드시고 건강하시면 좋겠고요. 또 신선한 음식을 해서 드리고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지만 잘 알진 못했던 해물탕의 숨겨진 매력. 눈이 즐겁고 입이 즐거운 기특한 보양식 해물탕과 함께 올겨울 원기 회복 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나오게 해줬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하늘도 바다도 산까지 푸르다 해서 이름 붙여진 바로 그곳, 신선이 논이는 곳, 바로 그곳, 아시아 슬로시티 최초의 슬로시티죠. 바로 그곳 청산도에 나왔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근데 PD님, 청산도 나왔는데 뭐 해야 돼요? 아, 우리 PD님 뭘 좀 아시네. 일단 먹고 시작하게 오늘 먹방 여행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 느려서 행복한 섬. 청산도는 영화 서편제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섬 전체가 노란 빛으로 물드는 매년 4월이면 청산도 슬로길 축제로 섬이 떠들썩해집니다.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지만 이맘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에헤이, 그쪽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쪽. 겨울 청산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잔말 말고 따라오세요. 완도에서 1시간여 배를 타고 청산도에 도착한 지 10분도 안 돼서 다시 바다로 이끄는 매정한 PD. 갑자기 엄습해오는 불안감. 사장님, 우리 어디 가요? 여서도 가요. 여서도요? 예. 여서도는 여서 얼마나 걸리는데요? 1시간 정도 걸리죠. 오메, 1시간. 아니, 벌써부터 멀미가 날라가는데. 배멀미를 막기 위한 선장님의 특급 조치. 쉬지 않고 몸을 움직여라. 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에 몰두하다 보니 멀미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캬, 이게 바로 일석이조. 일도 돕고 멀미도 낫고 당신을 솔로몬으로 인정합니다. 갑자기 분주해지는 선장님. 오늘 조업할 곳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아니 근데 은빛 꼬리표를 달아놓은 낚싯바늘? 이걸로 삼치를 잡는다고요? 선장님, 근데 아니 무슨 이걸로 삼치를 잡아요? 미끼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미끼가 안 끼고 이 삼치는 네. 이게 미끼예요, 이게. 이게요? 예. 여기에 물 차고 다니면 이게 이렇게 팔랑팔랑팔랑만 거려요. 멸치인 줄 알고 고기가 덥석 묻는 거예요. 아, 이게 멸치인 줄 알고. 에이, 삼치도 눈이 있는데 그걸 왜 물겠어요? 농담이시죠? 선생님, 저거 지금 진짜 삼치 맞아요? 네, 삼치. 우와, 진짜 커. 대박. 눈이 밝은 삼치도 깜빡 속는다는 은박지의 위력. 삼치. 우와, 삼치. 선장님, 드디어 삼치. 아, 삼치. 와, 삼치. 이 정도면 되게 큰 겁니까? 큰 거죠. 아, 어마어마합니다. 와, 삼치. 싱싱함을 못 이겨 팔딱이는 삼치를 기절시키라는 선장님의 특명. 삼치야, 미안해. 미안해. 소심한 이 남자, 한 방이면 될 것을. 어설픈 투닥질에 아이고 삼치 살려. 아유, 오늘 날 한번 잘못 잡았다. 삼치야, 네가 고생이 많다. 신선도 유지해주는 최첨단 냉방 시스템 완비한 삼치배. 정성 들여 모셔주니 그 싱싱함 달아날 틈 제로. 이번엔 초보 낚시꾼이 나서봅니다. 오, 왔어. 느낌이 옵니다. 이게 그 삼치가 미끼를 불었다는 그. 인심 좋은 삼치가 초짜 레이더에 딱 걸렸다. 이번엔 과연 어떤 녀석일까요? 엄청난데요, 이거? 조업을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드디어 첫 손맛을 느껴보는 사랑 아나운서. 한 번에 팍 올려야지, 한 번에. 아, 삼치! 반갑다, 삼치야! 등푸른 생선의 삼치는 고등어과로 부화 후 2년이 지나면 70cm 이상의 크기로 자라는데요. 큰 것은 체중이 무려 10kg이 넘기도 합니다. 안녕.
네 친구야. 예전엔 그물을 펼쳐 잡기도 했지만 요즘은 삼치를 산채로 잡기 위해 끌낚시를 이용합니다. 수온이 높은 가을엔 표층에 몰려든 멸치를 따라 삼치도 떠오르는데요. 이땐 대나무에 낚싯대를 매달고 상층부를 노립니다. 조건만 잘 맞으면 떼고기를 만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죠. 요즘처럼 수온이 낮아지면 삼치는 깊은 바다로 내려가는데요. 이때 어군 탐지기는 바닥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눈. 적당한 수심까지 낚싯대를 내려야 삼치가 미끼를 물어줍니다. 선장님, 온 것 같은데요? 문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 좀 해주세요. 과연 이번에도 삼치가 물었을지? 맞아요. 빨리. 삼치는 때로 몰려다니는 습성 때문에 한 번 물었다 하면 서너 마리는 기본. 이곳이 바로 삼치 포인트? 1분도 안 돼서 낚싯줄마다 삼치들이 힘찬 꼬리짓으로 달려오는데요. 손맛 좋다고 쉽게 보다간 큰 코 다칩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거 끈독칼이라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막 자꾸 막 치라는 게 그거였나요? 예. 그 놔두면 살아서 막 적게 움직여서 상처를 내버려요. 그럼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로 오르자마자 기절시키자. 그래서 기절시키는 거군요. 자, 이번엔 한 방에 성공. 여러분, 벌써 6마리입니다. 6마리. 삼치가 채워질 때마다 바다 위에 사랑 아나운서의 신바람도 덩달아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때 인근에서 조업하던 배가 대물을 낚았다는 소식. 선장님! 뭐 큰 거 낚으셨다면서요? 빨리 오세요, 빨리요. 네. 우와, 이건 뭐예요? 이거 부실의 방어. 방어요? 네. 아니, 어떻게 낚으셨어요, 이거? 대물과 영접하는 순간. 우와, 저도 방어를 낚았습니다. 제가 낚은 건 아니지만 인증샷. 우와. 이야, 소원 성취했네. 묵직한 손만 느껴봤으면 이젠 입으로 즐겨볼 일만 남았다. 매서운 바닷바람에 맞서 삼치 낚느라 고생한 사랑 아나운서를 위해 청산도 주민들이 오랜만에 솜씨를 부려봅니다. 바다에서 막 잡은 삼치의 신선함, 캬, 육질 보소. 노릇노릇 잘 구워진 삼치구이까지 등판이요. 이야, 침이 아주 그냥 용솟음 칩니다. 용솟음 쳐. 대물 삼치의 화려한 변신. 아우, 정말 먹고 싶다. 자, 어머니,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갓 잡은 이 삼치를 가지고 요리를 해봤는데 삼치 요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삼치회가 지금 철이거든요. 삼치회. 네. 맛있어. 그리고 이제 삼치구이. 아, 구이. 네, 이거는 이제 삼치 껍데기 튀김 거. 껍데기 튀김. 네, 아,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어 더욱 귀한 삼치회. 에이, 정말 삼치 먹을 줄 모르네. 우와. 하나 싸드릴까? 네, 하나 싸주세요. 근데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네, 그냥 먹어도 맛있죠. 막 녹는데요, 이게? 네, 입안에 살살 녹아버려. 이제 또 하루 종일 얼렸다 먹어봐. 아,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나요? 네, 이렇게 하고 파 곁들여서 이렇게. 파김치를 곁들여서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마늘 장아찌 하나. 마늘 장아찌 하나. 네. 해가지고. 네. 한 쌈 싸서 넣자마자 입안 한가득 소용돌이치는 삼치의 감칠맛. 맛있죠? 입안에 산의 진미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바다 향도 나고요. 또 땅의 향도 나고 산의 향도 나고. 특히 찬바람이 불어오면 살이 단단해져 더욱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삼치. 부드러운 식감에 영양까지도 만점입니다. 이거 진짜 혼자 먹기는 너무 아까운데. 소금을 그렇게 쳤는데도 네. 짜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간이 맞으지. 딱 간이 맞아서 오히려 또 계속 씹으니까 단맛도 나네요. 달짝지근한 맛도 납니다. 아우, 최고인데요? 삼치회를 즐기는 또 하나의 꿀팁 대공개. 하루 정도 냉동 숙성을 시키는 건데요. 감칠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주는 이노신산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다 쫀득쫀득한 식감의 삼치회를 즐길 수 있기 때문 맛있다. 최적의 숙성을 거친 삼치회의 맛. 시청자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왜 삼치가 삼치인 줄 알았어. 세 가지 맛이 났잖아. 회에서 아주 쫄깃쫄깃한 식감, 혹은 살을 녹는 식감이 있고, 튀김에서 이상하게 간간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나고,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 야, 삼치가 그래서 삼치인가 봐요. 푸른 바다의 보물을 품은 섬. 청산도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제 봄가을에 오면은 봄가을이요? 네, 그때 오면 너무 좋아요. 그때는 뭐가 좋습니까? 그때는 막 그 유채꽃이 여기가 저기서부터 저기가 딱 피어요. 여기 언덕으로 딱. 언덕으로 네, 사방을 뒤덮는구나. 고즈넉한 풍광에 발걸음이 절로 느려지는 섬.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빠른 것은 반칙입니다. 늘 우리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자연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섬.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푸른 자연과 팔딱이는 바다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청산도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와 함께한 삼치의 하루 어떠셨습니까? 청산도로 직접 와서 이 청산도 삼치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네요. 야, 겨울철에 별미가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 겨울철에 청산도로 오셔가지고 삼치도 드시고 기력도 회복하시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산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풍광을 좀 즐기다가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never was a mouse.